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수학 시간에는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 수학책 112쪽에서 115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112쪽 봐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학습할 부분은 바로 탐구수학, 통계활용 포스터 만들어 볼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부하는지 한번 공부할 문제 보겠습니다. 주제를 정하여 통계활용 포스터를 만들고 발표하여 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통계활용 포스트, 다른 사람이 한 것을 한번 보고 해석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주제를 정해서 직접 통계활용 포스트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과서 112쪽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112쪽 한번 읽어보고 나니 통계활용 포스터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포스터 제일 위쪽에는 먼저 조사 동기 및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공채띠 표지에 보면 각각의 혈액형별로 성격이 나와 있는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믿는 친구들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 성격수를 믿는지, 또한 혈액형 성격술이 얼마나 맞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설문을 통해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자, 혈액형별로 사람들 성격이 좀 다른, 우리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진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믿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이야기하네요. 자, 다음 조사 방법 보겠습니다. 자, 조사 방법에서 조사 과정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조사 대상은 누가 있었는지, 자, 조사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조사했나요? 자, 우리 무엇을 조사했나요? 여기에 조사 동기 및 목적에 나와 있죠. 자, 결국 조사를 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혈액형하고 성격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인식,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 조사 대상 누구인지 나와 있나요? 자, 여기 조사 대상 나와 있죠. 자, 보니까 초등학생, 중고생, 20대, 30대, 40, 50대, 60대 이상, 그렇게 해서 총 231명 조사를 했네요. 자, 이것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생, 다음 중고생, 자, 그리고 20에서 30대, 30대, 자, 40, 50대, 그리고 60대 이상, 총 몇 명 조사했나요? 60대 이상 231명. 자, 이렇게 조사 대상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조사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조사 방법 여기 나와 있지요. 땡땡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앞 도서관 및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상가 등에서 직접적으로 1:1 설문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돼 있죠. 자, 그러면 길게 이게 자세하게 적는다면 이 내용을 다 적어도 되고, 그리고 좀 우리가 줄여서 적는다면 직접적으로 1:1 설문을 통한 조사가 돼 있죠. 그래서 직접 1:1 설문조사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직접 1:1 설문조사. 자,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13쪽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결론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있다가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직접 통계 포스트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포스트를 조금 더 상세히 받으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포스트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포스트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부분만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스트를 확대해보면, 자,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 조사 동기 및 목적, 조사 방법, 이 부분은 우리가 112쪽에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죠. 자, 그 밑에 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잘리니까 다음 부분 볼게요. 자, 조사 결과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혈액형 성격설, 혈액형과 성격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맞다, 어느 정도 맞다, 근거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원그래프, 그 다음에 성별, 연령별 해서 막대 그래프까지 이렇게 나타냈네요. 자, 그 밑에 보면 혈액형 성격설을 믿는 이유와 믿지 않는 이유, 또 이렇게 해서 원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또 보면 혈액형 성격 유형과 실제 혈액형의 일치 여부, 이렇게 해서 역시 원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이런 식으로 또 3번 문제를 보면 또 이렇게 나타냈죠. 자, 이런 형태로 다양한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나타냈네요. 자, 그리고 분석도 해보고 마지막 부분 이렇게 결론까지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 결론을 한번 볼까요? 자, 결론 1. 공책 뒤 표지에 있는 혈액형 성격표를 봤을 때 과연 혈액형 성격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 누가 더 많을지 궁금했었는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비율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10대보다는 20대 이상에서 믿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자, 결론을 보면 이렇게 좀 상세하게 그 내용의 결과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결론을 내릴 때 단순히 결론 한 가지, 두 가지 내리지 말고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2번 알고 싶은 주제와 조사할 항목을 정하여 표로 정리해 봅시다. 어떤 주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 친구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자. 자, 모든 친구들과 알고 싶은 주제를 정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 상황은 이렇게 모든 일을 하기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여기에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주제 두세 가지를 적어서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정말 하고 싶은 주제 한 가지를 정해서 여기에 적어줘도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하기 좀 할 만한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제시하는 예를 해도 되고 근데 가능하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 생각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 어떤 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취미활동, 그죠?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식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주제들 직접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일단 해서 우리 반 친구들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니까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포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간략하게 예시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114쪽에서 115쪽 통계하려는 포스트를 만드는 부분을 먼저 한번 간략히 예시 형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포스트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예시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과서 내용 보겠습니다. 자, 114쪽입니다. 주제에 알맞은 조사 항목을 정해보세요. 자, 여기에 조사 항목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하고 싶은 주제여야 되겠죠. 자, 선생님은 113쪽에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 연수가 제시한 부분,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목에는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 이렇게 제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항목들. 선생님이 이렇게 교사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보니까 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밖에서 야구하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항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나름대로 정한 주제에 맞는 항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모든 친구들의 할 일을 정해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친구들이 모든 친구들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 이름을 적고, 자, 선생님은 여기에 눈두덩이 쌤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할 일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운동 우리 친구들한테 알아봐야 되겠죠.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결론까지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위에 할 일에 따라 자료를 조사해 보세요. 자, 자료를 조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운동. 지금 선생님이 집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한다면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지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하면 한 명 다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문자나 전화로 조사하면 되겠죠. 좋아하는 운동 축구. 그 다음 강남 좋아하는 운동 피구. 자, 이런 식으로 친구 한 명 한 명 다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어 보세요. 백분율은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자, 표 제목은 아까와 똑같이 하면 되겠죠.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 선생님 한다면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 자, 그리고 항목은 아까 선생님이 정했던 부분 피구, 축구, 배드민턴, 야구. 자, 선생님은 사람 한 명 한 명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학생수에 단위는 명이죠. 그래서 가로에서 명 단위를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 한 명 한 명 조사를 했다고 칩시다. 자, 예를 들어서 피구는 7명, 축구는 5명, 자, 그리고 배드민턴 4명, 야구 한 2명, 기타 한 2명 이렇게 해서 총 합쳐서 20명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먼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백분율로 우리 구해야 되겠죠. 자, 백분율 구하는 방법은 합계 20분에 피구 7이니까 7 곱하기 100. 자, 20과 100 약분되죠. 1이 되고 5가 됩니다. 7 곱하기 5니까 35%이죠. 자, 그러면 백분율에 여기에 35. 자, 관계를 보니까 이렇게 5배가 되었네요. 그러면 5, 25. 5, 4, 20, 5, 20, 5, 20. 자, 이렇게 관계로서 백분율을 조금 빨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20과 100 약분하면 항상 곱하기 5가 되지요. 자, 그래서 항목 곱하기 학생수 곱하기 5 하면 항상 백분율이 나오기 때문에 자, 5, 7, 7, 5, 35, 5, 25, 4, 5, 20, 2, 50, 2, 50 이렇게 해도 백분율을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합계해 볼까요? 100이 나오는지 합쳐보겠습니다. 35 더하기 25 하면 60이죠. 60 더하기 20 하면 80, 80 더하기 10 하면 90, 90 더하기 10 하면 100. 우리가 백분율을 잘 구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합계에 100을 적어주면 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15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15쪽. 자,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우리 그래프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B 그래프, 원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 적어볼까요? 자,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B 그래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피구 35%, 자, 35. 자, 그리고 축구 25%, 50, 15, 20, 25, 25. 그리고 배드민턴 20. 자, 그 다음 야구 10, 기타 10 이렇게 선을 먼저 긋고요. 이제 내용 기입하겠습니다. 피구 35. 피구 35%. 그 다음 축구 25%. 자, 그 다음 배드민턴 20%. 그 다음 야구 10%. 기타 10%.
자, 이렇게 하면 B 그래프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 원 그래프도 똑같은 형태로 그리면 되겠죠. 자, 제목 부분 원래 적어줘야 됩니다. 선생님 공간이 없어서 제목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P9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25, 30, 35. 35에 먼저 선을 긋고, 그 다음 25, 50, 15, 20, 25. 25 되는 부위에 긋고, 그 다음 20, 50, 15, 20. 20에 선을 긋고, 그 다음 10, 50. 이렇게 선을 긋고 내용 기입하겠습니다. 똑같이. 피구 35%, 축구 25%, 배드민턴 20%, 그 다음 야구 10%, 그 다음 마지막 기타 1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까지 모두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많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간단하게 결론을 하나 내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 중 제일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피구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피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체에 대한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35%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내릴 수 있는 결론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친구들은 상세하게 직접 우리 친구들이 통계 포스트를 만들고 결론을 내린 데에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작품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통계 포스트를 만들고 직접 한번 발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직접 발표를 해보고 나면 또 느낀 점이 있겠죠. 자, 그 느낀 점도 스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가지 그래프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러가지 그래프가 실생활에 정말 많이 이용되고 있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공부를 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말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